안녕하세요. 홍보협력실 김정희 인사드립니다. 아침에는 날이 좀 어슴푸레해서 비라도 내리려나 했더니 점차 날씨가 화창하게 변하고 좀 쌀쌀하기는 하지만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정말 여러 해를 보내는데도 매년 맞는 봄은 여전히 희망이자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다들 그러시죠? 네. 이렇게 좋은 봄날 오후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김화동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직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장님 자리에서 잠깐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정주택 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다과에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공사의 또 하나의 가족이 된 공사 자매기관인 삼신보육원에서 그리고 법동 아동센터에서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 행사는 세계 5위의 조폐 보안 기업을 비전으로 국내 시장에서 발목할 성장을 이루고 있고 아울러 공기업으로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행복 창출, 행복 나눔 기업으로서 훈훈한 미담을 엮어가고 있는 우리 공사가 내부적으로도 우리 임직원 스스로 우리 한국조폐공사가 정말 행복한 직장이구나 라는 것을 이러한 감성적 소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조용갑 선생님이 화려한 성악가로서의 이력 뒤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섬마을 소년에서 그리고 가난한 복서에서 동양의 파바로티로 우뚝 서기까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네요. 한호성 같은데요. 한호성이 없으면 제가 노래를 안 합니다. 반응이 괜찮아요. 제가 한국 갈 걸 두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여러분에 따라서 제가 노래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습니다. 한국은 김치리에다가 한국 챔피언 전초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무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아직 제가 주먹이 살아있습니다. 갑자기 주먹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권투를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10년을 넘게 했던 권투를 그만두고 나도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자 하고 28살에 권투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이태리로 떠났습니다. 그전에는 오페라에 대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태리로 떠나게 됐어요. 10년을 넘게 하던 권투를 제가 왜 그만둔 줄 아십니까?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고민해봤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얻어맞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머리가 너무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기를 환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뒤에는 안 보여도 되고 제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이 잘생긴 얼굴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저에게 마음을 품었던 분들은 빨리 포기하세요. 그러니 제가 딱 들어가니까 유전우구나, 아빠 닮은 생겼구나 이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저의 단점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키도 작고 몸은 빡시고 목은 높고 그래서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어머님 어떤시 저를 이렇게 머리를 크게 놓으셨다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네 나느라고 고생했다 이놈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이 운명적인 단점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신기하게
권투할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것들이 오페라계로 가니까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네, 꽃은 뭡니까? 꽃은 테너예요. 테너는 모두가 다 오페라 주인공 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 하면 다 테너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테너는 항상 나이가 많아도 소프라노와 손을 잡고 안기 신어도 안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테너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나 테너를 하는 게 아니고 고음이 잘 나가요. 왜냐면 바리톤은 악역이 그리고 나이가 어려도 할아버지 아버지 역할을 해요. 이 녀석! 첼로 점을 내는 악기 크잖아요. 트럼펫 작죠. 트롬본 같은 점을 내는 악기들은 다 크고 고음을 내는 악기들은 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와 세상에 이태리 남자들은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생겼다는 장병고는 원빈 막 수두룩하는데 버스 운전기사도 장동건이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원빈은 막 청소하고 있고요. 이야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태리 남자 하면 이태리 남자, 여자 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유럽에서 프랑스. 네 맞습니다. 프랑스 여자를 알아줘요. 왜냐하면 유럽 남자들의 로망이 뭐냐면 프랑스 여자를 데리고 독일 차를 타고 이태리에서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 많이 받으려면 요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해놓고 코만 잘 사용하세요. 여보 식사 오세요 하면 바로 사랑을 받는 바로. 남자면 이태리 남자인데 독일 이태리 유럽에서는 한국 남자 별로 인기 없습니다. 백인, 흑인, 그 다음에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 남자. 동양 남자는 인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동양 여자가 나타났다면 여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동양 여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동양 여자가 공항에 나타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맘마미야 come possibile guarda bella bella bellissima 하는데 이 벨라란 말이 예쁘다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예쁘다는 얘기를 거기는 하루 만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이태리로 가세요. 그럼 최고의 예쁨을 받을 수 있어요. 모차르트의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이 잘 맞지를 않아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있어도 돈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독일이나 비엔나. 이태리에서 뭘 잘하면 될까요? 아니요. 뭘 잘하면 될까요? 노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 온 지 제가 5년째 돼갑니다. 근데 억울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돈 주고 커피를 마시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왜냐면 이태리에서는 돈 주고 한 번도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제가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돈을 안 냅니다. 일단 커피집 가까이 가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죠. 하고 다 노래를 하면 커피집 주인이 막 나가지고 오 마에스트로 엔트로라고 난리 나요.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제가 탁 들어가서 멋있게 얘기를 하죠. 보레이 브랜드의 온카페 페르파보레 하고 탁 얘기하면 별 얘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커피를 이렇게 탁 마시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마에스트로 이렇게 멋있는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티라미수 많이 들어봤죠? 위로 땡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케이크 얼마나 맛있으면 기분이 업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케이크 나올 때쯤이면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노래하세요? 돈 안 내니까. 그렇죠. 돈을 안 내려면 노래를 해야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동양 남자가 엘레강스한 식당에 들어가서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쪽팔려요. 식사를 하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째려보지만 끝나고 나면 노래를 잘하니까 브라보! 하고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엄청나게 박수치고 있을 때 이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계산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커피도 공짜, 식당도 다 공짜였어요. 이쪽 식당 저쪽 식당 다니면서 다 공짜였어요. 여러분 이태리 여행 가실 때 꼭 노래 한 곡 배우고 가시고 그 노래 한 곡이면 모든 게 다 식사가 해결돼. 대신 이태리 사람들이 기 수준이 높아요. 노래 잘 못하면 뭔가 날라와요. 그건 책임지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통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온 지 5년째 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에서 저랑 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제가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 노래를 했어요. 내 순도르마 아저씨 조용 안 하세요. 나가세요. 시끄러워요. 야, 이게 한국입니다. 명품 몸매도 몰라주고 명품 소리. 존경을 받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존경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콘텐츠, 예술가들, 음악가들을 후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이 가문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프랑스로 왕비 2명이 나왔어요. 교황인 3명이 이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왕비의 축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오페라가 탄생하게 돼요.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오페라, 모든 우리 식탁 문화 예절 이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다 존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갈릴레오 아시죠? 그 사람도 이 가정교사였어요. 이 가문에 전국적인 다 후원을 받은 사람. 들려면 이렇게 가까이서 제 얼굴에 점이 있는 것까지 보시려면 여러분들 50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행운을 맞으셨습니다. 박수가 안 나옵니다. 그 사람도 카루소의 후예라고 표현하지 카루소 위에 두지 않습니다. 파바로티도 카루소의 후예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카루소가 세계적 벨칸토 창법. 네 소리는 말이야 문에 낀 고양이 소리 같아. 재능이 없으니까 절대 성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너는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칭찬, 격려한 바람에 세계적인. 그래서 최초로 한음도 연주하기 힘든데 그 현란한 테크닉의 두 개의 음을 동시에 합을 연주한 최초의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단점이 다 장점.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라는 이 사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아노를 얼마나 연주를 잘하냐면 아주 남들이 연주할 수 없는 음계들을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상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손가락이 예쁘면 피아노 치면 예쁘겠다 해가지고 피아노를 시작했다가 한가에 부딪히면서 도저히 피아노 실력이 늘지를 않아서 다 피아노를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손가락이 예쁘면 절대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 안 돼요. 피아노를 연주하면 안 돼요. 왜냐면 피아노 악기는요 손가락이 굵어야 되고 큰 사람이 유리합니다. 굵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이 점점 잘하는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남들은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를 한 손가락으로 도에서 레, 미까지 치는데 찍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찢을 필요가 없어. 손이 점점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솔, 라까지도 쉽게 그냥 한 번에 쳤던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보면 다 어려워요. 손가락이 찢을 수 없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기록이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되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단점을 절대 영원한 단점이 아닙니다. 제가 1분만 제 자랑을 할게요. 제가 고투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넘어왔던 나이가 28살. 조수민 씨 아세요? 조수민 씨? 조수민 씨가 나온 학교가 로마 산타 체칠리아예요. 그 학교를 제가 1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성악 공부 안 했는데 1년 만에 들어가게 되고 2년 후에는 제가 국제 콩쿠르 28번 우승했습니다. 콩쿠르에도 질이 있어요. 유네스코의 등 콩쿠르,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군대 면제되는 콩쿠르 이태리에 2개 콩쿠르 있는데 그 2개 콩쿠르 제가 다 우승을 했어요. 이거는 근데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군대를 갔다 왔어요. 갔다 가지고 면제를 못 받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페라 주인공을 300회를 했어요. 300회. 저는 주인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서인데요. 머리가 크고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굵어서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조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인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 굵은 사람이 부활을 하면 주인공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애들아 나가서 주인공이 확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만 300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서 9년 있었으니까 이태리만 잘하고 독일의 솔리스트로 또 활동을 했으니까 5년 동안 활동했으니까 독일만 잘하고 프랑스만 살짝 하고 영어 살짝 하고 한국말에다가 경상도말, 전라도말, 북한말 다니는 한 8개, 9대. 여러분 절대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요
공부하고 담을 쌓았던 사람, 책상에 10분도 못 앉아 있었어. 엉덩이가 막 근질러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놀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는데요, 신기하게 그랬던 저 동네 사람들이 너는 왜 태어나니 하고 머리를 치어박았던 놈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 한계가 무너져요.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아니면 나는 너무 오래서 안 돼,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돼, 아니면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아니에요. 생각 하나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모든 상황도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바뀌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솔레미오 멋있는 곡을 가져왔는데, 이 곡이 너무 어려운 곡을 갖다 부르면 여러분들이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곡으로 오솔레미오를 가져왔는데, 이 곡이 가사가 참 멋있어요. 폭풍우 지난 후 너도 잘나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 해뜰 날만 있겠어요? 힘든 거 어려움이 있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세요. 참고 견딘 사람은 찬란하게 태양이 빛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에 찬란하게 빛날 때가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세요. 견디면 빛날 날이 있습니다. 오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담비지 넘겨주시고, 제가 노래를 하고 나니까 훨씬 멋있어 보이죠? 네. 점점 제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사실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촌스러운 놈이에요. 촌스러워 너무 시골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제 고향 가는데 12시간이 넘게 걸려. 저보다 더 멀리 걸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그냥 촌스러운 놈이에요. 서울에서 목포까지 일단 5시간 기차를 타고 갑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고 여객선을 타고 또 5시간 가면 흑산도라는 곳이 나와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또 하룻밤 자고 또 여객선을 타고 또 5시간 가면 가구도라는 섬이 나와요. 제사남난 가구도 더 이상 섬이 없어요.
하도 중국에 가까워가지고 중국에 닭 끓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먼 섬에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배사업을 하시다가 엄청난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가 성실히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가 요거를 하셨어요. 뭔 줄 알아? 잘 모르지 요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태리째 노래를 해드렸어요. La male qual più malento usa cento e di pensiero. 그것이 뭐다냐.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를 해드렸어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리 월색만 고요해 옛살은 내 벌을 말하여 주노라. 이야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노래를 잘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잘하냐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 유명하신 분. 강화도에서 저희 아버지를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어디서 쌈났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세요. 어디서 누가 쓰러져 계신다 가서 보면 또 저희 아버지세요. 바다가 묵지가는데 이상한 노래를 내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붓사람이 어렵다 돌아가는 연락선 맞다. 우세요. 갑자기 우시다 갑자기 웃어요. 내가 갑자기 주먹을 때리다. 도대체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랐어. 굉장히 까다로운 우리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근데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오늘날 집에 있어요. 연주하세요. 그리고 들으면 책상에 도망쳐서 밖에서 갔다가 새벽 4시까지 조용해지면 동네에서 부리야 난리가 나서 제가 저도 불구경 갔어요. 와 불구경 가자 하고 갔더니 우리 집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반에 가장 예쁜 애 집을 찾고 가더라고요. 언니 그 집은 가지 말아 쪽팔린 게 딴 데 가자고 그러면 야 이놈아 영상 자고 있어야 할게 안 따라 들어와 하고 강제를 끌고 들어왔는데 그 예쁜 애가 자꾸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 남자의 그 자존심 잘 예쁘니까 더 상해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어머니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를 맨날 왼수해주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성함이 왼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왼수해주고 그러더니 어머니들은요 신기하게요. 아무리 힘들어져 아빠가 안아주면 다 잃어버린가 봐요. 잊어버린가 봐요. 그렇게 왼수해주고 갖고 살고도 친 것도 싫다고 그러더니 어느새 아버지랑 사랑을 나눴는지 눈덩이가 또 나왔어요. 세상에 어려운 형편에 눈덩이가 나왔는데 그 막둥이를 누가 키워? 키울 사람이 없어. 어머니도 안 되고 아무도 다 이 돈 벌어야 한 분이라도 벌어야 돼. 약초하러 다니고 캐러 다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키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애를 안고 학교 가면 막 애들 울면 꼬집고 기저귀 갈고 막 했는데 쭉 가서 봤더니 우리 막둥이였어요. 막둥이가 죽어버렸어요. 학교에서 배웠다는 인공호흡과 심폐운동을 해봤지만 살아나지를 않았어요. 그때 막둥이를 묻어놓고 산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셨어요. 애들은 묘를 안 한대요. 바닥에다 묻혀놓고 우리 막둥이 여기 묻혔다가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한없이 눈물을 났어요. 그럼 너무너무 피가 거꾸려서 화가 나고 원망이 됐어요. 그리고 왜 수많은 가정 중에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세 번째, 왜 내가 가거대에 태어났는가?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가출해서 막 뛰어나가고 싶은데 가출을 할 수도 없어요. 섬이어가지고 가출을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가출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야. 섬에는 가출할 수가 없어. 나가봤자 사면이 바다에서 가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염소랑 3일 동안 놀다가 배고프면 들어와야 돼요. 눈을 떠보면요 제가 창고에 자고 있고 일어나면 바로 학교 가야 했어요. 길거리고 막 그래서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막둥이까지 잃어버리고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발까지 다 연주하니 내가 내 족을 다 사용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7살에 이미 연주를 했어요. 베르디가 엄청난 천재적 재능을 가졌는데 가난해서 꿈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친구를 잘 둬서 안토니오 바레치라는 사람이 후원을 해줬어요. 이 음악을 키워내자. 그래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베르디 19세 시험을 봤는데 밀라노 음악원에 뚝 떨어졌네요. 떨어졌으면 후원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이 전폭적으로 후원을 했어요. 딸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힘든 일이 벌어져요. 아내도 죽고 두 자녀도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르디가 너무 충격을 받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힘든 환경을 이겨냅니다. 견뎌요. 그러면서 이 음악이 여기서 탄생하죠. Va pensiero sulla vita mia. 이 음악이 여기서 탄생해요.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쓰게 되면서 엄청나게 국민 작곡가로 그리고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로 날리게 됩니다. 베토벤도 마찬가지고 20살에 하이든을 만나서 제2음악을 다 펼쳐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악보를 옮겼는데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리질 않아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청각 음악가에게 이 귀가 안 들린다는 건 음악 인생의 끝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록해보면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근데 자살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피아노 위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당연히 안 들리죠. 근데 피아노 위에 있던 물 위에 물컵이 도를 쳤을 때와 레를 쳤을 때 파장이 달린 걸 깨닫고 악보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3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불의의 명곡들을 다 자기는 듣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불의의 명곡을 남겼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다 꿈을 펼치는 게 아니고 그 힘듦을 이겨내는 게 능력이다. 그 힘듦을 이겨내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나라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힘듦을 이겨내야 돼요.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그걸 이겨내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누구야? 누가 안 나왔다고 그러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괜찮아요. 제가 권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음에 넘겨주시고 제가 고등학교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희 섬에는요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중학교까지밖에 안 돼요.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가려면 목포나 서울로 광주로 유학을 떠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아들아 니는 장남이지만 그래도 니는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너는 서울에 올라가서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번 다음에 돈을 붙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표 2장을 끌어줬는데 기차표, 서울역 기차표랑 이름표 1장을 줬어요. 그걸 들고 제가 서울역에 딱 도착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를 불러요. 조용갑 써가지고 너 이리 와. 조용갑이지? 따라서 가보니까 오늘날 성수동 공장지대에 저를 집어넣었어요. 이상한 아저씨라고 잠을 자고 기름 묻은 옷을 입고 선반 돌아가고 용접 파는 데에 거기서 심부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4살이었어요. 14살 손 들어보세요. 14살이었어요. 예, 저 어린이들하고 똑같아. 이 나이에 그때 이제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안 써, 일본말을 쓰더라고. 스파다 가져와라, 몽키 가져와라, 도라이바이 가져와라, 뺑키칠리 해라. 그런데 이게 뭔 말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돌대가리 새끼 그것도 모른다면서 쇠방치로 제 머리를 막 갖다 때렸어요. 그래서 쇠방치로 제가 엄청 얻어맞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니겠어요? 이쪽 혼나고 저쪽 혼나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커졌어요. 그때 제가 쇠방치 맞아서 철이 들었는데 인생이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정치밥을 먹는데요, 정치밥이 꿀맛 같아요. 한 달을 기다리는데 그 한 달이 왜 이렇게 긴지, 그 월급 받아봤자 쥐꼬리만한 월급, 그 월급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았어요.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들이야.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당당한 척하죠, 멋있는 척하죠. 야, 내가 못해줘서 미안해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다 현장에 쫓아가 보세요. 엄마 아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뭐하고 있나 모르게 가보세요. 다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고개 숙이고 자존심 숙이고 모든 걸 다 차가면서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이 있어서 참고 견딥니다 하면서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벌어온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껴 써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저는 압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부모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2가지를 제시할게요. 첫째는 꿈을 가져라. 힘들고 어려우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꿈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다. 2번째,
노래해라. 그러면 위로가 될 것이다. 제가 노래를 해서 위로가 됐어요. 슬퍼도 노래를 했어요.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노래를 하다니까 위로가 되고 기쁨이 생겨서 슬프지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노래를 하니까 위로가 됐으면 여러분 꼭 노래를 하십시오. 그리고요, 꿈을 가지세요. 제가 누가 아까 고등학교 안 나왔다 그랬죠? 고등학교 저 나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나왔다니까요. 제가 근데 꿈을 가진 게 나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꿈, 내가 반드시 고등학교를 간다!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다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공장에 벌었던 돈으로 제가 지하방을 넣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는 도와줄 수 없어서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아파트 세차를 했어요. 낮에는 닥치는 대로 모든 알바를 다 했어요. 호떡 장사도 다 해봤어요. 짜장면 배달도 해봤어요. 떡볶이, 김밥, 오뎅 다 만들 줄 알아요. 그리고요, 보일러 공사 다 할 줄 알고, 대배 공사 다 할 줄 알고, 전기 공사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보일러 고장나면 저 불러주세요. 제가 가서 당장 고쳐요. 정말 잘해요. 그리고 전철에서도 제가 장사해봤어요. 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가 막힌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본으로 수출하다가 쫄딱 망해서 아주 싸게 가져왔습니다. 쪽팔려요! 쪽팔려! 쪽팔리지만 참을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 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노래를 기타 치고 노래를 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즘요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음 내는 비법 알려달라고 난리예요. 제가 쉽게 알려줄 것 같아요. 고음 내는 비법. 왜냐면 테너가 고음이 잘 나야 돼요. 도레미파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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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게 아무 때나 나야 되는데 이 도가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오페라 주인공을 하고 싶을 때 이 고음이 안 나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학 갔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음 내는 비법 알려달라고 막 돈을 쌓는 것이 한테 오는데 제가 알려줄 것 같아요?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안 알려줘요.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성악할 거 아니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 간절히 원하면 고음이 터지게 돼 있어요. 간절한 마음. 제가 그렇게 해서 소리가 터져서 그래가지고 제 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솔로 한번 시켜주세요. 제가 소리가 너무 멋있어서 혼자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딱 솔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와 목소리 좋다고 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성악을 해보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레슨비도 주지도 않으면서 성악을 해보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안이 서서히 망하려면 성악을 하고 복상 망하려면 정치를 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악이 왜 서서히 망하냐면 레슨비가 많이 들어. 한 번 받는데 10만원, 일주일에 2번이 기본이에요. 한 달이면 80만원.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달 벌어서 그 달 먹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렇지만 가슴이 뛰는 걸 어떻게 해요? 가슴이 막 뛰었어요.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음반가게 가서 테이프를 하나 샀고 돈 없죠, 시간 없죠, 장소 없죠. 그렇지만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음반가게 가서 테이프를 하나 샀는데 저의 운명을 바꾸는 게 바로 이 테이프입니다. 여러분 그때 샀던 테이프가 바로 파바레티 테이프. 저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그때 제가 조용필 테이프를 샀어 봐요. 나나나나나나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그래서 나오나 테이프를 샀으면 이미 와버린 이별이 사모님 제부이 한 마리 키우시거든요. 어디로 갔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샀던 테이프가 파바레티 테이프. 들어보니까 막 신기한 노래가 나와요. Cuídame para luz, el gran tormento, es una vecchia terra
그래서 들리는 대로 막 받아 적었어요. 위도 아래 넘어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봐라. 아무도 졸지 말고 오직 나만 쳐다봐라. 꼭 이태리 말 같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요. 유학비 대주지도 않으면서 유학을 가래요. 여러분, 형편 상황에 맞춰서 꿈을 갖지 말고 더 큰 꿈을 가지세요. 요즘요 청소년들 다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요즘 애들. 꿈 있어요? 누가 있어? 꿈 뭐예요? 예? 뭐라고? 아, 말해주기 싫다고? 비밀이야? 알았어. 비밀 꼭 간직해서 그 꿈을 꼭 이루세요. 꿈이 요즘에 여기는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래요. 꿈을 가져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애들이 여기는 말고 다른 애들이 많더라고. 꿈이냐고 물어봤더니 없대. 안 들어요. 손을 들어봐. 그랬더니 손을 안 들어요. 요즘 왜 애들이 꿈이 없는 줄 아세요? 저 때만 해도요. 꿈이 뭐니? 그러면 공부는 머리는 나빠도 다 대통령, 국무총리하고 다 들었는데 요즘 손을 들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요즘 애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해가지고 계산이 빨라요. 우리 집 가난해. 우리 집 전세요. 우리 집 월세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머리 나쁘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냐고 공부 안 해요. 우리 집 가난하다 포기해버립니다. 머리로 다 계산해버려요. 청년들도요. 청춘들도 그래요. 대학교 가면 5천만 원 빚지죠. 학자금 대출해가지고. 군대 갔다 오면 30살이에요. 학자금 갖고 나면 32살. 언제 돈 모아서 시집 장가 가냐고. 40 돼야 집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버느니 적금하느니 차라리 그냥 쓰자. 막 한 방을 노리든지 그냥 쓰든지 막 지냅니다.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꿈을 머리로 갖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첫째, 꿈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는 꿈과 사랑, 신앙, 이 세 가지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가져야 됩니다. 가슴이 뛰면 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꿈을 꾸고 하면은 현실을 보지 않고 열심히 가슴이 뛰는 대로 열정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지는데 머리로 다 계산해 보니까 꿈이 가질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슴이 뛰고 정말 하고 싶고 그 열정이 생기면 그 꿈을 갖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꿈을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 꿈을 갖고 노래했어요. 테이프를 틀어놓고 새벽에 신문 돌려 낮에 장사에 저녁에 공부해야 돼.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파바라치 테이프를 딱 언제 했냐. 잠만 줄이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밤 12시에 테이프를 틀어놓고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조용하라고 신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포기할 것 같아요. 다시 공원에 가서 막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에 주무신 분들이 야 잠 좀 자자고 막 그래.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 밑에 고가 밑으로 가서 연습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아저씨들 나와서 잠 좀 자자고. 그래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제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117번 버스 타고 종점으로 불암산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저는 미쳤어요. 소리에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새벽 4시까지 질리다가 또 신문 돌리러 가고 또 산에 가서 저는 미쳤어요. 소리에 미쳤어요. 미치니까 되더라고. 미치면 미칠 것 같아서 미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소리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소리를 질렀더니 거기 불암산에 있는 스님들이 너무 괴로웠나 봐. 제가 소리만 지르면 이상한 음반을 틀어놔요. 하하야. 그렇지만 10년 동안 제가 절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다 오시더니요. 당신 때문에 이 동네가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리 이태리로 보내야 되겠다면서 1억이라는 돈으로 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펼쳐라. 그래서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현실은 맨날 마이너스 통장에 돈 하나도 없었지만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1억이라는 돈으로 후원을 해줘서 당신의 꿈을 펼쳐라. 그래서 제가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순수, 그리고 우리의 꾸준함으로 얼마든지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 환경을 이겨내서 그 열정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부지런함, 꾸준함
반드시 이겨내세요. 그러면 주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원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앞날에는 절대 포기는 없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늘도 이웃도 모든 사람도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원하게 되고 욕했던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9시 뉴스 보신 분? 여러분 못 보셨죠? 그래서 제가 9시 뉴스 앵커분을 모셨어요. 모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복싱까지 했던 전직 프로 권투 선수가 유럽에서 성악가로 성공해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를 링에서 무대로 이끌었을까요? 조일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청중을 압도하는 시원시원한 목소리의 테너 41살의 조용덕 씨. 27살 때 늦깎이로 성악 공부를 위해 이태리로 떠난 뒤 그동안 유럽 오페라 무대에 300여 차례나 올라 이틀 파바로티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조 씨는 항상 공연 전에 복싱으로 몸을 풉니다. 폐활량도 늘리고 박자를 맞추는 데 좋다지만 사실은 가난 때문에 권투를 했던 전직 프로 복서입니다. 생활 수단으로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이제 액수에 비하면 권투가 가장 많았죠. 노래 한 곡 더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지금 이 순간이 가슴이 뛰고 희망의 시작, 꿈의 시작이 이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거짓말이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제가 그렇게 이태리 가서 사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좀 지났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다리가 잘리고 피부암으로 죽게 생긴 상황을 맞이하니까 고두절미하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뭘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런 반드시 죽기 전에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옛날에 가졌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저를 이태리로 유학을 보내주신 그분을 본받아서 나도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누는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다.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잘리고 암으로 죽게 생긴 상황을 맞이해서 이 꿈은 잘못했구나. 이제 다리가 잘려도 이 일을 하고 가야 되니 다리가 잘려도 목발 짚고 일을 하고 아니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사람을 키우고 나누는 일을 하자 하고 탁 결심을 했지. 죽을 각오랑 다리를 잘릴 각오를 하니까 마음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3일 후에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막 넘기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은 마레카슬만 발라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다리가 마레카슬 발라서 다리가 나왔어요.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holds me, then I am still where they hear the silence
테너 조용갑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앙코르를 요청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쉽게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꽃 피는 춘삼월인데요. 봄의 정취 만끽하시고 봄볕처럼 따뜻하고 기분 좋은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야지. 하나, 둘, 셋.